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, 일상들은 항상 돈하고 모든 게 다 엮여 있습니다. 상당 부분이 돈 문제다라고 보면 맞죠. 그래서 돈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잘 관리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? 나에게 들어온 돈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잘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의미죠. 결국 우리가 이제 벌어들이는 돈 범위 안에서 자신의 분수보다 좀 못하게 사는 것,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하는 것, 아낄 줄 아는 것, 이것만 갖추고 있어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습니다.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. 저도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또 되게 가난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거죠. 물론 지난 몇 년간 되게 힘겨운 일도 많이 겪고 금전적으로 손실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? 첫 번째, 빚이 없었다라는 것. 두 번째, 그래도 일을 해서 꾸준히 고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. 그리고 나름 그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건강은 그래도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것.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도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평상심을 가져야 되고, 항상 흥분하고 울컥하는 이런 마음들도 좀 없어야죠.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조금 별로이더라도 와신상담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나의 힘을 비축해 놓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지금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잘 좀 활용해서 나에게 좀 투자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,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였죠. 하지만 그는 39세 40세쯤에서 되게 힘겨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무려 19년이라고 하는 기양 생활을 하게 됩니다. 사실상 죽으라고 보낸 거죠. 다시는 못 돌아오게. 근데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승자가 돼서 돌아옵니다. 19년의 기양 생활 끝에 다시 자유인이 되지만 조정에서 계속 불러도 거부합니다. 왜냐? 그때까지도 이 자신의 적들이 조정에 너무 많이 남아있고 언제 어떻게 또 엮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는 아예 그냥 이 관직에 대한 욕심 자체를 버립니다.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남죠. 귀양에서 나온 이후에도 19년을 더 살다 생을 마감합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500권의 책을 펴내고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이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내려오고 있습니다. 과연 그가 실패한 사람일까요? 아니면 승자일까요? 제가 생각해 보건대 승자라고 봅니다. 왜냐?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죠.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들을 이 다산 정약용 선생처럼 오래오래 잘 유지하고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나의 삶이 뒤흔들리는 걸 막아야겠죠.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첫 번째는 뭡니까? 돈입니다. 금전적인 부분 관련해서 이 돈을 잘 관리해서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죠. 그렇게 잘 관리하고 오래오래 잘 좀 이렇게 대비해 놓으면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,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한 푼 두 푼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낄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분명히 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이 지하철 요금으로 대략 한 1,500원 가량씩 오고 가고 하면 3,000원이 들죠. 그거 외에는요 들어가는 게 없죠. 왜입니까? 커피숍에 가서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요. 최근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못 마시니까 안 먹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안 마시니까. 그거 외에는요 쓸 일이 없죠. 담배 안 펴, 술 안 마셔, 뭐 또 다른 곳으로 뭐 가서 쓸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3,000원 22일로 치면 어떻습니까? 66,000원. 뭐 대략 한 그 정도가
저에게서 이제 발생되는 비용이죠. 물론 가끔 어딘가 다른 곳으로 조금 멀리 간다 이렇게 해본들 최대 쓰는 게 교통비로 7만원 전후. 그 외 나머지는 뭐 고작 해봤자 이제 지인들하고 저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전부죠. 대략 한 달에 10만원 안 쓴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용돈들 나머지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? 저는 이제 고이자 주는 채권도 사고, 고배당 우량주도 사고, 뭐 예금으로 돈을 남겨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들을 하죠. 그러면서 살아갑니다.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. 돈 아껴 써야 된다. 그리고 항상 지난달보다 이번 달, 올해보다 내년이 자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렇게 자산을 늘리는 게 이제 저의 삶이나 저의 가족의 삶에도 분명히 보탬이 되는 거죠. 요새 60세, 65세 넘어서서 10명 중에 7명이 국민연금 받는 게 60만 원이 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. 그만큼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.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그래도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, IRP, 그리고 고이자를 주는 채권, 고비당 우량주 이런 것들을 사모아서 노후를 잘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. 그래야 제가 제 노년에 저희 집 아이들한테 좀 지원도 해주고 또 짐이 안 되려 하면 그러려면 결국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서 돈을 잘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런 것들을 갖추고 가야 삶이 지켜지고 또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는 분명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맞고요. 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하지만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삶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을 때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저축하고 또 자산을 늘리고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나의 삶이 안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으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차분하게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내딛으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걸음에 천리길을 갈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방향만 바로 잡혀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언정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도달할 수 있을 거다,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돈 잘 관리하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